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1단원 물질의 구성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고요.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이 됩니다. 양성자가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중성자는 아무런 전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원자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바로 원자 중심에 원자핵이 존재하고요. 바로 전자에 비해서 전자보다 크고 무겁다,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의 질량에서 원자핵이 거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 보겠습니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요. 원자핵 주변에 끊임없이 운동하고 질량이 매우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하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이용을 해서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의 특징입니다.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양전하량과 전자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옆에 표를 한번 볼게요. 보면 세로로 봤을 때 원자의 종류들이 나와 있죠. 하지만 또 원자의 핵 전하량과 전자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원자는 원자핵의 양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낸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여기 표에서 가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핵 전하량은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전자도 양전하량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하량은 0을 나타낸다. 이 0을 나타내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낸다 라는 것입니다. 헬륨을 봐도 핵 전하량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2개가 있겠고요. 그 2개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0을 나타낸다. 탄소도 핵 전하량이 6개이기 때문에 전자수는 어떻게 된다? 6개가 나타낸다. 그래서 총 마이너스 6이고요. 바로 또 0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전자수 하나는 바로 마이너스 1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원소와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은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원소는 성분, 원자는 입자, 성분은 종류의 개념이고요. 입자는 개수의 개념이다. 그러면 산소, 원소, 수소, 원소는 각각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 원자는 산소 원자 몇 개, 수소 원자 몇 개, 이렇게 개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자입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물질의 성질이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입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원자나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분자부터 바로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산소 분자라고 나와 있는데,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가 2개 있어야 산소가 성질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소 분자는 호흡을 할 때와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바로 산소 원자 2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물 분자는 한번 또 따로 이렇게 볼게요. 물은 수소 원자가 2개, 그리고 산소 원자가 1개 있을 때 바로 물 분자가 형성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가 1개,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2개 있을 때 이산화탄소 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또 중요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어떻게 원자의 개수와 결합 방식이 다르면 성질이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흑연과 다이아몬드 기억하시나요? 흑연과 다이아몬드
둘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결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흑연이고 하나는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 개수는 앞에서 우리 1학년 때 오존이라는 거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소는 아까 산소 2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존은 산소 원자가 3개 있을 때 오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가 되는 거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오존층에 있는 그 오존,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약간의 독성이 있는 물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물질의 표현입니다. 바로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원소를 배웠으니까 이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원소 기호인데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알파벳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얘가 나와 있죠. 헬리움이라고 써 있는데 헬륨입니다. 헬륨의 H, 바로 원소의 첫 글자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근데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적당한 중간 글자를 택한다. 그래서 앞에 대문자 H를 따왔고요. 중간에 E를 따와서 HE, 헬륨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HE가 있다라는 것은 H를 표현하는 또 다른 기호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바로 한번 또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소 기호입니다. 요거는 친구들이 더 학년이 올라가면 배울 건데 이게 주기율표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찾아낸 원소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말고 옆에 요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원소 기호가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H를 사용하고 있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수소가 그 H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와 기호들은 이름을 외워 주셔야 합니다. 수소는 H, 헬륨은 HE, 해라고 생각을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리튬은 앞에 리자를 생각을 해서 L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는 C, 산소는 O, 질소는 N, 이거는 그대로 외워주셔야 되고 플루오린 F라고 나와 있죠. 플루오린 또는 플루오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F 발음이 F 발음과 비슷하죠. 그래서 F 플루오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름 앞에 나가, 이 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마그네슘, 밑에 마그네슘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에는 마의 M과 그의 G라고 생각을 하고 Mg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알루미늄은 Al인데 바로 앞에 R이라고 나와 있죠. 이 R이 요 발음과 비슷하니까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리는 CU로 표시를 하고 CU를 쿠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구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되고요. 염소는 그대로 CL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륨과 칼슘이 존재하는데 칼슘은 CA, 칼륨은 K입니다. CA와 K 요 두 개 너무 헷갈려 해요. 외워주실 때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철은 Fe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원소와 기호를 모두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용했던 원소기호인데 연금술사 기억하시나요? 중세시대에 연금술이 발달을 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 연금술사들은 자기 자신들만의 그림으로 원소를 기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기호를 봤을 때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본인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안에 그림이나 문자를 넣어서 원소 기호를 나타냈는데 이것도 너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된다?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자식입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분자식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분자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 각각의 원자의 수가 총 몇 개씩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4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4단계가 있고요. 이 4단계를 통해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를 원소기호로 표시한다. 물 분자를 우리가 표시를 할 건데 원자를 원소기호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와 산소를 원소기호로 표시를 하면 수소가 있고요. 산소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원자의 개수를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게 쓴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하나의 물 분자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작게 2개 오른쪽 수소 원소 기호 옆에 오른쪽 아래 작게 쓰고요. 산소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2를 쓰는데 우리가 1은 숫자 1은 바로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2를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볼게요. 분자의 개수는 분자식 앞에 크게 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분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숫자 1 크게 쓴다, 안 쓴다. 우리가 숫자 1은 또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분자가 하나일 때는 생략을 하고요. 다른 개수일 때 5개일 때는 크게 숫자 5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1은 생략한다. 두 번째는 뭐였죠? 원자의 개수가 하나일 때, 세 번째는 뭐였다? 분자의 개수가 하나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모르면 큰일 나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자식을 한번 볼 텐데 우리 앞에서 물은 한번 봤죠? 여기서 보시면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있기 때문에 수소는 2개를 표시를 했고요. 산소는 1개가 있지만 우리는 생략한다,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소 2개가 있죠. 수소 원자 2개가 있기 때문에 숫자 2로 표시를 해서 수소가 2개 있다. 산소도 2개 있기 때문에 숫자 2를 작게 써서 산소 2개가 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와 산소 2개가 있죠. 그래서 탄소 하나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1은 어떻게 된다?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2개가 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암모니아는 N 하나, H 3개, 그렇게 해서 N의 1은 생략이 됐고요. 수소의 3개는 표시가 됐다. 염화수소도 각각 하나씩이 있기 때문에 숫자 1은 생략이 돼서 표시가 됐고, 메테인은 우리는 보통 또 메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C 하나, H 4개이기 때문에 C의 하나, 탄소의 하나는 생략이 됐고 H 4개는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H2와 O2가 있는데 산소 2개, 수소 2개, 그래서 각각 숫자 2개를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분자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분자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분자 앞에 크게 숫자를 써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분자의 개수였다. 그럼 물 분자가 6개 있으면 어떻게? 앞에 숫자 6, 수소가 10개 있으면 어떻게? 수소 앞에 10, 산소가 20개, 이산화탄소 15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분자식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물 분자가 6개가 있을 때 여기서 총 수소 원자의 수는 몇 개? 물 원자의 수는 몇 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분자가 총 6개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괄호를 쳤을 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괄호를 쳐서 총 6개가 있는 것이고 이 6개 중에 수소가 2개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6 곱하기 2 해서 총 12개의 수소 원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숫자 1은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6 곱하기 1, 산소는 총 6개의 원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